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JP모건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가 은행 위기 전체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금융위기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전반을 놓고 바라봤을 때는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먼저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입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6월 1일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경고 또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부실 대출입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가 표면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빠지다가 반등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26,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진행할지 여부, 이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연준이 밝힐지 모를 앞으로의 계획 또 그 뉘앙스의 정도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난데없이 비공개 미팅 루머가 돌면서 커뮤니티를 잠시 흥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일리가 5월 8일이라는 날짜까지 찍어서 SEC와 리플의 비공개 미팅이 열린다라고 밝힌 겁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나서서 이건 루머다 이렇게 밝히며 이 커뮤니티를 진정시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루머가 진짜처럼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안도시킨 것은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장 전에 이 같은 호재성 재료가 더해지면서 나름의 투자 심리를 안심시킨 겁니다. 다만 제조업 PMI가 반등세를 확인해주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키웠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투심을 꽤나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대 지수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은행 위기 끝났다 이런 말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아예 대놓고 이번 위기는 거의 끝났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작은 곳들이 또 등장할진 모르지만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고, 재무부는 화답하듯이 가장 작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슈가 잘 해결됐고,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라고 잡뻥 멘트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날짜까지 찍어서 멘트를 친 것은 꽤나 공교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면서 국가 부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서 정부 재정을 추산한 결과 6월 1일에 정부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을 했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 조치를 시행해서 간당간당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7월쯤이었는데 재무장관이 나서서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번에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에 전화를 넣어서 부채 한도 증액을 논의하자라며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무한정 돈을 찍어내서 버텼던 미국 정부의 구멍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추가 위기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업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건 제이미 다이먼과 찰리 먼거 같은 나름 브랜드 있는 양반들도 입을 털어주고 있는 이슈인데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위기 종료를 언급하면서도 또 다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걸 바라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 역시 미국 은행 등이 상업 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속내를 까보면 아주 너저분한 상황이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맨하탄 사무실을 비롯해서 대도시 곳곳에서 이 5곳 가운데 한 곳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 가격 폭락이 국내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리츠 역시 함께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실 상태의 오피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업 부동산 대출의 70%가 중소형 은행에서 조달됐다는 점이고 이게 바로 앞서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또 다른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JP모건은 상업용 주택담보대출의 21%가 채무 불이행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하나 인수됐다라고 절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여차하면 국내 시장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그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3만 달러 테스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다시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 사이까지 리테스트를 벌일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5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살짝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48%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촛대 긴 꼬리를 보면 3만 달러 부근에서 곰 세력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것은 28,146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한동안 26,942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 구간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약 가격이 추가 후퇴해서 26,942달러 아래로 빠지면 중요 지지라인인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3만 달러 이상으로 범위가 확장되면 비트코인은 3만 1,000달러 돌파 이후에 32,4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만약 28,400달러가 깨질 경우에 27,800달러 후퇴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롱 잡기 괜찮은 구간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28,400달러에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28,400달러는 깨졌고 27,800달러를 한번 찍고 온 상태인데 이대로 반등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하방 리테스트를 확인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방 트렌드 저항 라인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 상황을 제시했는데 2015년의 경우처럼 급반등 랠리 전에 한 번 더 저항 라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2019년처럼 곧장 랠리를 할지 이건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더타이의 CEO 조슈아 프랭크는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지표가 여전히 많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또 기관의 비트코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더 상관관계가 강하다.
다만 미국은행의 잇따른 위기로 인해서 이 낮은 유동성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법정화폐 위상이 흔들리고 은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암호화폐는 그 어떤 자산군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자산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성과를 보여줄 자산은 단 2개뿐이다. 바로 고품질의 암호화폐와 기술주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발명됐다. 이더리움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겠다라면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매년 10%를 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난데없이 SEC와의 비공개 미팅 일정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게 전격 합의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논란을 촉발시켰던 것은 블록체인 데일리의 바이럴 트윗이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출처라고 밝히면서도 5월 8일이라는 날짜를 찍어서 리플 SEC 비공개 회의 이렇게 트윗을 날려버린 겁니다. 아주 열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게 관심을 받게 됐고 루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등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트위터 루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것은 논란의 당사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출처라는 희한한 멘트를 날리면서 5월 8일 비공개 미팅을 보도한 블록체인 데일리의 해명입니다. 트위터에 퍼진 루머를 미확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일부 독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미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명확하고 독자들에게 루머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앞으로 미확인 루머를 보도할 때는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개소리를 멀쩡하게 해명이랍시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밖이나 이 기레기 성격의 기사들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어쩜 이렇게 똑같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미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과 또 리플 소송 전망 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